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정의당의 데스노트를 아시죠? 문재인 좌파 정권이 임명을 하는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정의당이 찍으면 죽는다. 정의당이 부적격이나 반대를 표하면 자진낙마한다. 인사청문회 대상이든 아니든 데스노트는 일단 적용이 되면 지금까지 100%의 치사율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 때부터 달라졌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정의당의 데스노트가 중요한 시험대에 들고 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기존의 데스노트에 올랐던 사람들의 하자 또는 부도덕, 여러 가지 논란, 의혹, 투기, 음주운전 또는 다른 경력상의 논란 이런 것에 비춰보면 조국은 반드시 데스노트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의당이 과연 자신들이 얘기하는 이 데스노트는 정의당이 비록 의석이 6석밖에 되지 않지만 문재인 좌파 정권 내에서 강력한 캐스팅 보트를 행사할 수 있는 일종의 정의당이 파워풀하게 살아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증거가 되어 왔습니다. 정의당이 과연 이것을 포기할 것인가? 왜냐? 눈앞에 놓여있는 이 문재인 좌파 정권과의 연대, 선거제 개혁, 이 비례대표의 대폭 증원, 이것을 위한 눈앞의 이익 때문에 이런 명분과 원칙을 포기할 것인가? 정의당의 중요한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 낙마했던 사람들과 조국을 비교를 해보면 너무나 명확하게 이 사건의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낙마 사례를 제가 우선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낙마 1호,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 자기가 좋아하는 여성에게 허위 혼인신고를 한 아주 중요한 부도덕한 그런 사례가 중심이었죠.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게 음주운전, 그리고 또 음주운전을 둘러싼 변명, 거짓말, 이런 것들이 크게 문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그 다음에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박기영과 김기식은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의 데스노트에 올라서 사라졌습니다. 정의당의 데스노트가 얼마나 위력적이었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은 문재인이 버티고 버티다가 저 여비서를 하나 달랑대리고 국민 세금 3천만 원으로 피감기관에 로비를 받아서 9박 10일 동안 유럽을 포함한 관광지를 여행한 사건, 끔찍했던 사건, 이 사건을 문재인이가 버티고 버티다가 정의당의 데스노트에 이름이 올라간 지 5일 만에 김기식이는 날아갔습니다. 최종호 국토교통부 장관, 아주 기억도 생생한 이 부동산 논란, 조동호 과기 정토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정의당의 데스노트에 이름이 올라가서 그대로 끝나버린 사람들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정의당의 데스노트는 나름대로 원칙적이고, 그리고 본인들이 얘기하는 서민의 눈높이, 국민의 상식, 국민의 눈높이. 이것이 그대로 적용되는 말 그대로 진짜 데스노트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데스노트가 춤추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4월 중순입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 생생하게 기억하시죠? 남편이 30여 건의 논란 많은 의혹투성이의 주식 투자를 했는데 부인인 내가 일에 몰두하는 바람에 몰랐다. 내 자신도 부동산 주식 투자를 했지만 남편의 거액 어떤 직무상의 비밀, 내부 정보 이런 의혹에 잔뜩 휘말린
그런 주식 투자를, 거액 투자를 내가 몰랐다고 해서 많은 국민들의 의아심과 공분을 샀던 이미선 후보. 정의당은 데스노트에 이미선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정의당이 슬쩍 입장을 바꿔서 데스노트에서 뺐습니다. 정의당이 얘기한 변명은 이미선 후보자가 자신의 주식을 팔았다. 그리고 헌법재판관이 되면 남편의 주식도 처분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소수자를 위한 그동안의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사법활동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 가치가 있다, 이런 식의 변명을 댔습니다. 데스노트에 올렸다가 이미선이 남편의 주식을 팔겠다라고 하니까 슬그머니 데스노트에서 뺐습니다. 어찌 보면 이 정권과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한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그런데 그런 의심이 충분히 가능할 정도로 그때 시점이 4월 중순인데 이 문재인 좌파 정권 세력과 민주당의 이중대라는 거센 비판을 받으면서도 아주 찰떡궁합처럼 연결이 돼 있는 이 선거제 개혁, 패스트 트랙,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을 하면 가장 혜택을 보는 정당이 정의당입니다. 약 의석수가 10여 석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20석 가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후보자들이 얻는 득표율에 따라서는 20석을 넘어서 원내 교섭단체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 정의당으로서는 정말이지 천지개벽을 할 수 있는 엄청난 어떤 이 황금의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 민주당 좌파 정권과의 연대는 뭐 필수적인 것이고, 그래서 이 민주당 집권 세력에게 협조해줘야 되는, 유대를 깨서는 안 되는 이런 상황에 당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슬그머니 이미선을 제외한 데에 그런 어떤 배경이 있지 않겠는가. 자, 그렇다면 윤석열이 검찰총장 후보자를 데스노트에 올리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미선이 다음에 윤석열입니다. 윤석열이가 자신이 그전 부정부패로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 있는 이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소개를 해줬으면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국민이 보는 앞에서 자기는 소개하지 않았다라고 거짓말을 해댄 그 사건이 국민의 공분을 산 사건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정의당이 윤석열이를 데스노트에 올려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죠. 그런데 하지 않았습니다. 역시 이것도 패스트 트랙 선거 개혁과 깊이 연관이 되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정의당은 정말이지 중요한 시험대에 든 겁니다. 조국은 특히 정의당이 생각을 하는 기준으로 따지면 정의당은 서민을 위한 대표적인 정치인으로서 노회찬을 일종의 멘토 내지는 롤 모델로 떠받들고 있습니다. 심상정 대표가 새로 대표가 된 지 처음으로 한 중요한 행사가 남양주 마성 모란공원에 있는 노회찬의 묘를 참배한 것입니다. 노회찬이가 얘기했던 그 새벽버스, 제가 여러 차례 언급을 했던 구로동에서 개포동으로 출퇴근하는 새벽 노동자들을 실어 나르는 6411 버스, 노회찬의 6411 정신을 잊지 않겠다, 실천하겠다고 이것을 거의 단가처럼 외치고 있는 정당이 정의당입니다.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노회찬의 후원 회장까지 한 조국이 민정수석이 되자마자 2달 만에 그 아내와 아들, 딸이 10억 5천만 원짜리 펀드 투자를 했다라는 것. 국민은 소주성과 또는 이 최저임금과 또는 여러 가지 경제 침체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데 대통령의 오른팔, 민심을 수집을 해야 될 민정수석이 그런 펀드 놀이를 하고 있었다라는 점, 그리고 최근에 드러난 각종 이 완전히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조국 동생의 전처, 조국의 부인, 온 패밀리가 다 연결이 된 거대한 위장 이혼, 그리고 어떤 일종의 사기극의 의혹.
이것은 너무나도 모든 상황이 명명백백해서 펀드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은 뭐 이미선 헌법재판관처럼 무슨 뭐 핑계를 대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이런 구멍도 없는 이런 사건입니다. 더군다나 심상정 대표가 이틀 전에 기자회견에서 밝힌 정의당이 주목하고 있는 조국의 세 가지 문제, 폴리페서 논란, 그리고 사법개혁이라는 명분으로 민주당이 어떤 그 총선과 전국을 장악하려고 하는 어떤 전략 아니냐라는 의심, 그리고 최근에 펀드를 포함한 어떤 도덕 논란, 이 세 가지를 주시하고 있다. 최종 결정은 청문회를 지켜보고 내리겠다라고 심상정은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뭐 청문회 지켜볼 것도 없이 벌써 정의당의 데스노트 기준에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인물이죠. 정의당, 데스노트, 춤추는 데스노트. 비례대표와 데스노트를 맞바꾸어 먹을 것인가? 정의당은 중요한 시험대에 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